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 사례 연구 시간이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심리맨 엽서로 사연 보내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요, 별칭으로 제이님이라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0대 중반이시고요, 여성분이시고 충남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영상 제작에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심리맨님. 심리맨 TV를 통해 항상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항상 큰 울림을 주는 심리맨님의 말씀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정리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심리맨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사연을 적어봐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지난 2017년 가을에 펜듈럼의 스타로서 그 단맛을 아주 잠깐 맛보다가 회사 내의 정치에 휩쓸려서 조직 펜듈럼의 뒷면을 보게 되었죠. 그 후로 혼자서 이런저런 공부를 했는데요. 미니멀리즘 심리학에 이어서 지금은 트랜서핑까지 오게 됐네요.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것이 재정립되었고 많은 에너지 청소를 해내서 지금은 스스로가 새로운 사람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심리맨님이 영과 혼과 육이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된다고 한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좋아하는 주제인 뇌과학, 후생발달학, 양자물리학을 다룬 책들을 더 많이 찾아서 읽었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나 조 디스펜자 등의 작가의 책도 읽었고요. 그 속에서 제가 나름 이해하고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육의 열매는 신체의 건강과 아름다움이요. 혼의 열매는 돈과 관계로부터의 자유로움이요. 그리고 마지막 영의 열매는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펼쳐진 물질 현실의 영향력 또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의 밸런스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건강함을 창조하고 싶다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의 주변을 바라보고 청소하고 정리해야 하고요. 또 그 과정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물질 환경의 조건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심리맨님이 균형 잡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순응하여 저 자신을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꿔 나가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또는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개념이나 책 등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심리맨 TV를 아주 오래오래 볼 수 있기를 기도해요. 카톡방이 막혀 있어서 엽서로 대신합니다. 엽서방 성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괜찮을까 싶네요. 네, 엽서 잘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잘 부합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카톡 오픈챗이 또 막혀 있다고 하셔서 대화 창을 정리를 주말에 좀 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미니멀리즘을 공부하셔서 그런지 글도 정갈하게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을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좀 첨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그 깊은 내용을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몸, 뭐 육, 신체라고도 하죠. 혼, 정신이라고 하죠. 영. 물론 뭐 영혼이라는 개념을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쓰실 분들은 쓰시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거든요. 영이라는 부분을 다루지 않을 땐 영혼이라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영이라는 영역을 다룰 때는 이 영과 혼이 구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요.
요게 동의 못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뭐 그거를 반대하고 뭐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제이님도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신선해요. 육의 열매는 신체의 건강과 아름다움이다. 네, 그러니까 몸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 가장 아름다운 상태, 이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몸을 돌보고 관리하고 그 결과는 뭐냐? 이상적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결과. 열매 또는 목적.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뭐냐 도대체? 건강과 아름다움, 예, 매력. 맞죠? 예, 맞아요. 예, 우리가 몸을 가꾼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건강을 해쳐. 그럼 그거는 몸이 지향하는 합당한 목적이 아니에요. 합당한 결과가 아니에요.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합당한 열매가 아니란 말이죠. 몸을 우리가 관심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우면 좋겠죠. 아름다움. 가장 아름다운 건 사실 가장 나다운 거고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드라마 보다 보면은 예전 드라마는 그렇지 않죠. 요즘 드라마 이제 연기자들 보면은 강남미인이라고 그러죠. 강남미인. 예, 제가 예전에 강남에 있을 때 보면은 그 성형외과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형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마스크 끼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코로나 이전에 강남에서 마스크 끼고 다니면 이제 수술하신 분들이에요. 붕대 두르고 다닌다든가 선글라스 끼고 다닌다든가 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강남에서 보는 그 미인들이요. 획일화된 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성형외과에서 표준화시킨 미의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런 외모를 하고 있는 얼굴들이 이제 드라마에서도 많이 연기자들 사이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뭐 아름답다고 하긴 좀 그래요. 예쁘다고 볼 수 있겠죠. 시각적으로. 그런데 아름다움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제이님이 말씀하신 이 아름다움, 그죠? 건강도 그래서 미잖아요. 건강미. 건강한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 뭘까? 예, 과연. 예, 그것은 가장 나다운 게 아닐까? 내가 태어난 몸, 타고난 몸, 나로서는 가장 그게 아름다운 몸이 아닐까. 예, 물론 몸을 가꾼다고는 하지만 그 가꾼다는 게 가장 나에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가꾸어야 되는 거지 남의 표준을 삼아서 가꾸면은 그거는 이제 강남미인, 성형외과발 표준미인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몸의 열매는 건강과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혼의 열매.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열매는 뭘까? 그거는 돈과 관계로부터의 자유로움이다 이랬어요.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얽매이지 않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자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계에서의 자유. 사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죠. 우리가 삶에서. 예. 돈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받아. 돈 때문에 고통을 받아. 예. 맞죠? 돈은 물질적인 거지만 돈이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기 때문에 정신이 괴로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관계, 인간관계 문제. 사실은 인간관계가 잘 풀리고 인간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은요. 사실 가장 지속 가능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에서 자유로워지자고 해서 관계를 끊고 떠난다? 혼자 산다? 그렇게 또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관계를 안 하고 살면 우리는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또 거기에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관계를 하자니 관계에서 오는 또 갈등과 고통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자유롭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 관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 있지만 관계에 영향받지 않는 거죠. 휘둘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돈을 돌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쓸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고 돈을 가지고 벌고 모으고 있지만 그러나 돈에 매이지 않는 거. 자, 이게 바로 이제 혼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주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쉽지 않죠. 이 뒤로 갈수록 쉽지 않아요. 이게 더 깊은 단계거든요. 점점. 차라리 못 만드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관계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스파이 공작을 할 때 하는 게 딱 이거잖아요.
돈으로 공작하잖아요. 공작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예요? 관계. 로미오 공작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인계 이런 거를 사용하잖아요. 이 관계에서 딱 우리는 유혹을 받기 쉽단 말이죠. 이 두 가지. 여기에 묶이면은 우리 인생이 저당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는 이게 혼합작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막 빚보증 쓰고 이러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면 혼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 아주 이상적인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영인데요. 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실 창조자가 되는 거, 뭐 트랜스퍼가 되는 것,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말씀하신 의도가. 자, 여기에 이제 제 관점을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냥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일단 몸과 혼과 영, 세 방면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트랜서핑 관점에서 보자면요. 트랜서핑 관점에서 보자. 이중거울이 존재하죠. 이중거울. 이 이중거울의 한쪽 면은 물질 세상을 향해 닿아 있고 하나는 비물질적인 세상, 에너지 세계에 맞닿아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이제 영적인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이상학, 형이하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몸은 어디에 있어요? 몸은 물질 세계에 있어요. 영은 어디에 있어요? 영은 이걸 초월해요. 물질 세계를 초월해요. 그래서 근원은 영은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사실 근원적으로는 우리는 몸을 입고 이 지구에 들어온 거죠. 자, 그럼 혼은 어디에 있어요? 혼은 양쪽을 넘나들면서 맞닿아 있어요. 양쪽에 다 작용을 하고 있어요. 혼이라는 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이라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과 맞닿아 있다. 이건 영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를 얘기하죠. 영원과 맞닿아 있고 그것이 근원이다. 그래서 영원 가운데 근원에서부터 우리는 몸을 입고 이 지구상의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을 입고. 그래서 제한을 받고 살고 있는 거죠. 영은 제한을 받지 않아요. 초월해 모든 것을. 자, 이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혼이 있어요. 혼은 뭐냐? 혼은 이 몸과 함께 작용을 하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죠. 정신이 깃들어서 이 물질 세계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대부분의 펜듈럼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몸과 혼만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형이상학적 세계, 에너지적인 세계, 가능태 공간의 세계라는 것은 없어. 이중거울이라는 건 없어. 보이는 거는 내 주변의 현실. 여기서 맞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해요. 여기서. 자, 이게 이제 보통 펜듈럼을 살아나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면 굉장히 제한된 부분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혼도 반쪽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반쪽만. 왜? 이 물질 세계를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트랜서핑을 관점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트랜서핑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혼 정신을 또 어딜 향해서 사용해요? 저 너머의 가능태 공간을 끌어오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나머지 반쪽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저 너머에 있는데 저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이쪽 세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저 너머를 지향을 하는 거죠. 이게 트랜서핑이죠. 그래서 혼은 이곳을 위해서 쓰지만 저곳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저쪽 세계를 이용해서 이곳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저쪽을 지향을 하는 거죠. 이게 혼의 작용이에요. 양쪽을 다 걸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으면 영혼이 끝나는 게 아니라 혼과 영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워지지 않아요. 혼은. 몸을 떠난 혼은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혼은 지워지지 않아요. 몸은 사라지지만 유체 이탈을 한다? 몸은 잠들어 있어요. 근데 영혼이 여행을 떠나는 거죠. 임사 체험을 한다? 몸은 죽은 상태였는데 영혼은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 잡는다는 건 뭐냐?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가 균형을 잡아야 되고,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 마음, 혼을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머물지 말고 저기에 다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이용하지만 신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저쪽 세상에 있는 에너지 세계, 영적인 세계, 가능태의 세계를 전제로 하고 이용하지만 여기에 빠져드는 것만이 아니죠. 왜? 우리는 몸을 입고 있는 이 현실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바로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몸을 떠난 사람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 또는 우리는 몸만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그게 뭐예요? 동물이에요, 동물, 짐승.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아도 안 되고 귀신처럼 살아도 안 되고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 부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각각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각각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영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냐면은 이제 요 문턱이 뭡니까? 이 문턱이 바로 죽음의 문턱이에요. 죽음의 문턱.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몸을 놓고 가야 돼. 그래서 영혼만 여길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려면 몸을 가져야 들어오는 거고, 그죠? 요게 바로 경계가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죽음의 문턱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100%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를 볼 때는. 그리고 트랜서핑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찾은 게 있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요걸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삶에서. 이거는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깊은 걸 찾을수록 화두처럼 여기시고 천천히 꾸준히 붙드시면서 사셔야 돼요. 찾아야 돼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을 만나서 신과 합일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결과는 죽어보면 알아요. 근데 그 죽음은 한 번밖에 없어. 그리고 물릴 수가 없어. 이게 여러 번 뭐 이렇게 게임하듯이 되돌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그리고 간 사람은 말이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시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경솔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직접 찾으시라고. 이건 그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회를 붙들어서 저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형 잡는다는 것은 이 세 방면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다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갈수록 깊은 부분이고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요게 궁극적이라고 그래서 요걸 소홀히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균형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나가시면 되고, 제이님 잘 찾아오셨고 또 찾아가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영의 열매는 그럼 뭘까? 선택 창조라는 말 참 좋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포함해서요, 저는 여기에 자아를 초월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이제 자아 초월 심리학적인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몸에 제한을 받고 살잖아요. 그리고 혼도 제한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자아라는 거, 이걸 벗어내고 싶은 거야, 이제. 이 몸이라는 껍데기를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거야, 여기서. 그래서 자아를 초월하고 싶어.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싶어. 그래서 이게 이제 지향하는 게, 영이 지향하는 것은 자아를 초월하는 것이다, 또는 죽음을 이해하고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well dying을 하는 거죠. well dying.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각각의 영역의 열매가 있는데, 이러한 열매를 지향을 하고 또 이러한 열매에 도달하는 것이 이상적인 게 맞아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뭐냐면은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질병이 있는 거야, 질병이. 그것도 그냥 질병이 아니라 고질병이야. 못 고쳐, 막 이런 거. 그래서 고난, 고통을 안고 살아야 돼. 신체적인 고통 또는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돼.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러한 몸의 고난을 통해서 혼의 자유로움을 얻는 경우예요.
몸의 고난을 통해서 혼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깊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이거 예외적인 경우예요. 대부분은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건데 그런 경우는 빨리 균형력을 회복하면 다시 건강해져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안고 살아야 돼요. 그 목적으로 왔다고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몸으로 인해서 혼이 훨씬 더 깊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걸 얘기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혼이 이렇게 돈과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고매한 인격이 되고 이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균형이 우리가 깨지지 않고 회복이 되면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난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어떻게 해도 고난을 받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떤 분들이에요? 영이 더 깊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걸 통해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훨씬 더 깊어지기 위해서, 훨씬 더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 중에는 이러한 제한을, 몸과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제한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부분의 분들은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균형을 회복하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봐야 될 건 뭐예요? 이 세 부분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봐야 될 건 뭐예요?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상호작용을 한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딤 잘란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커피 한 잔에도 우주가 담겨 있을지 모른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달리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 신발 바르게 놓는 거 그거 하나로 여러분들의 삶이 정렬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좀 약간 이 의미를 살려서 일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그 에너지가 신체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이 신체의 건강이 영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런데 훨씬 깊은 거는 영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라장. 오라장이 각각의 오라장이 다 건강하고 손상이 없어야 돼요. 맑아야 된다고요. 먼지가 없고.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에 질병이 왔다? 그거는 신호로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균형이 깨졌다. 감기가 와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피곤하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뭔가 마음에 뭔가 울적하다. 빨리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약 먹고 무시하고 지나가고 이러면은 더 큰 신호가 온단 말이죠. 이게 다 뭐예요? 균형 잡아 나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알려주는 신호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빨리 못 알아채릴 때 보이는 부분으로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 잡는 게 필요한 겁니다.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건강해지고 싶으면은 청소하고 정리하고 운동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일체 유심조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시크릿 한참 열풍 불 때 해외에 그 시크릿 풍자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트에 가가지고 진열대에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 앞에서 양손으로 이 관자놀이 찍 누르면서 심각하게 산염을 방사한다고 막 끌어온다고 이거를 이제 이런 영상으로 풍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것이 풍자가 될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시크릿 카페에 제가 들어가서 게시판을 봤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좀 있으면 기말고사인데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심상화해야 되나요? 그 시간 있으면 공부를 해라, 공부를. 물론 공부할 거 다 해놓고 이제 뭐 그 심리적인 부분을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학생은 공부 안 하고 시크릿으로 성적을 올리다니 말이 됩니까? 이제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트랜서핑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1.5 트랜서핑 그 해킹 더 매트릭스 버전에서 얘기하는 트랜서핑의 핵심 교리 3가지. 첫 번째 뭐예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두 번째, 무엇을 먹을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거 얘기하잖아요. 생각만으로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행동이 필요하다, 이제 행동이. 그래서 트랜서핑 규칙이 그거잖아요. 행동하지 않을 거면 생각도 하지 말아라. 네, 왜? 욕망만 끌어오르니까.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도를 해야 된다. 의도는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먹는 것도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 이 생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트랜서핑을 이 받음의 의도를 잘못 오해하는 거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아니 갑자기 왜 뜬금없이 먹는 얘기 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먹는 것만 바꿔도 여러분 성질이 달라져. 승질이 달라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강, 몸, 정신, 영 다 관련이 있다고요. 건강, 신체 건강. 이게 단지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먹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또 한면으로 의식이 몸에도 영향을 미쳐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말 잘 짚어낸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있다? 행동이 있다. 행동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중요하다. 여러분 공부는 뭘로 합니까? 공부는 뭘로 합니까? 머리로 합니까? 몸으로 합니까? 공부는 몸으로 합니다. 몸으로. 몸이 먼저 의자에 앉아 있어야 머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쓰려고 해도 몸이 안 따라주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릴 때 습관이 중요한 거잖아. 의자에 앉는 습관.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죠. 공부하는 습관. 예, 몸을 갖다 놔야 돼. 몸이 중요해요. 몸으로 한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몸으로 트랜서핑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몸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있어요. 여러분 현장, 인간관계 속에, 직장 속에, 가족 속에.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몸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고립돼서 혼자서 뭐 그 히키코모리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몸을 사용해서 트랜서핑을 하십시오. 그래서 몸으로는 실력을 쌓고 마음으로는 행운을 부르는 겁니다. 트랜서핑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심리매님이 균형 잡는 것에 대한 강조가 도움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항상 제이님 이 중요성 제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보세요. 그 감각을 키우는 데 좀 주력을 해보세요. 예, 중요성을 제로 상태라는 게 뭐냐. 다시 말해서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 중요성이든 외적 중요성이든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가지 않은 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죠? 중요한 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가면은 생각,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런 상태 말고 중요성이 제로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 요거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가는데 주안점을 더 보세요. 그러면 균형이 아주 잘 잡힙니다. 균형이 잡힌 상태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만 빨리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오뚜기와 같은 거죠. 오뚜기. 예, 누가 발로 딱 차도 빨리 돌아와. 걱정할 게 없어요. 흔들려도 걱정할 게 없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것이 균형 잡는 건데 그 균형 잡기 위해서는 중심이 있어야 돼. 그 중심이 바로 중요성 제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항상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열린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열린 마음. 네,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열린 마음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이고요. 또 네가 옳을 수도 있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그건 줏대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지도 마세요. 그건 고집불통인 거예요. 항상 스스로 생각하고 사색하십시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실험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만큼만 받아들이세요. 억지로 받아들이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 다 한다고 쫓아가지도 마세요. 내가 아니면 멈추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니고 내키지 않으면 멈추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고 싶은 만큼 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하면 되는 만큼 하세요. 그러면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온전하게 트랜서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요즘 영성 비즈니스 사기꾼들 많아요. 영성 비즈니스. 제가 다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과거 경험 플러스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영성 비즈니스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이 돈 버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합당하게 돈 버는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은 합당하지 않게 과도하게 돈을 쓸어 담으려고 하니까 그건 이제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죠. 눈먼 돈 갈취하니까 그건 사기꾼이라는 거죠. 약점을 틀어잡고 돈을 갈취하니까 그거 사기꾼이죠. 그거 외에 열심히 땀 흘려 돈 버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는 잘하시는 거고 얼마든지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런 분들을 응원합니다. 근데 사기꾼이 있다고 자꾸 사기꾼이.
예, 그걸 잘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제 말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 없나요? 그랬는데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제가 이제 첨언을 했을 뿐입니다. 예, 잘하셨어요. 잘 정리하신 것 같고요. 제가 뭐 제이님이 이렇게 정리하신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잘못된 건 없어요. 잘못된 건 없어요. 다만 제 생각을 조금 첨언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기왕의 균형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켄 윌버라고 제가 종종 소개를 했어요. 영상에서. 켄 윌버의 좀 쉬운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통합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처음에 갑자기 읽으면. 통합비전은 굉장히 쉽게 써져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몇 번을 읽어도 되는 중요한 책입니다. 통합비전. 요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켄 윌버에 뭐 그렇게 너무 심취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이제 뜻이 있는 분들은 심취를 안 할 수가 없는 인물이긴 한데,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굉장히 이론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영역이 있거든요. 모임도 있고, 뭐 그쪽에 계셔서 즐거우신 분들은 괜찮은데, 일반적인 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가셔도 되니까, 이 통합비전 정도의 책으로, 켄 윌버의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한 지점을 이해하시고, 균형 잡아 나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읽고 싶다 한다면은 이제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이라고 있어요. 트랜스퍼스널이라고 했나, 퍼스널이라고 했나 모르겠네. 자아초월 심리학인데 이제 책이 이런 식으로 아마 번역이 제목이 나왔을 거예요. 트랜스퍼스널 심리학. 예,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기왕에 심리학 공부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아직 정통 주류 심리학으로 자리 잡진 않았고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사이비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허접한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에너지 심리학적 차원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켄 윌버도 여기에 이제 관여를 했죠.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이 트랜스퍼스널 심리학 번역가이시기도 하고, 이제 심리학, 교육학을 하셨죠. 아마 이분이 명예교수이신데 지금 정인석 교수님의 삶의 의미를 찾는 역경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제목 전체는 삶의 의미를 찾는, 예, 이제 간단하게 역경의 심리학 이 책인데, 이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제 삶에 우리가 고난, 고통, 어려움, 난관 이런 게 왜 생기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여기서의 심리학은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 심리학적 관점과도 맥이 닿아 있고요. 트랜서핑을 하실 때 보통 우리가 이 시크릿에 조금 많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인생을 이렇게 쉽게 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물론 바디임이 말할 때 그런 게 있죠. 이제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의 세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인생이 뭐 고통이다 이렇게 여기란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뜻하지 않는 일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생겼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내가 마음껏 현실을 창조하는 드라마 작가도 내가 쓴 대본 그대로 연출이 돼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신도요.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 뜻을 한 방에 펼치지 못하잖아요. 마음껏. 인간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은 환경이 오는 것에 대한 의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 것만 쫓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단맛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쓴맛을 알아야 돼요. 쓴맛을. 네, 그래서 역경의 심리학을 좀 보시면서 보충을 하시면 훨씬 균형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머. 다른 말로 뭐 재치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걸 포괄하는 개념이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더 넓게는 창의성. 이제 기왕에 심리학도 공부를 하셨다니까 심리학이 또 창의성과 관련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창의성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이쪽에 좀 많이 제가 공부를 했어요. 사실. 그런데 유머. 일단은 작게는 유머. 예, 넓게는 창의성. 여기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이게 트랜서핑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펜듈럼을
아주 가볍게 통과시킬 수 있는 비결, 창의성에 있습니다. 작게는 유머에 있습니다.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단지 뭐 개그 프로를 봐라, 예능 프로를 보면서 웃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유머와 재치, 창의성 이런 것을 좀 책을 보시면서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감각을 좀 키워나가시라는 거죠. 예, 그런 걸 접하면서 아무튼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면 좋아요. 이런 거는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진이 가능합니다. 합기도 아시죠? 합기도. 합기도는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해서 내가 힘을 쓰지 않고 기술을 날려버리잖아요. 예. 이 트랜서핑에서 펜듈럼을 대하는 태도는 일종의 에너지 합기도를 하시면 돼요. 에너지 합기도. 예. 기를 쓰고 저기서 나의 약점을 건드리려고 칼을 들고 달려올 때 휙 피해버리는 기술이거든요. 그게 바로 유머와 재치, 위트, 창의성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도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훨씬 더 균형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이님의 사연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엽서 이거 보낼까 말까 하신 분들이, 나도 한번 보내볼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엽서 보내주신 분에게 더 많은 좋은 에너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제이님께 좋은 빛을, 밝은 마음을, 에너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